네, 안녕하세요. 자,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나왔죠. 어느 정도 정리하다가 기업별로 소개를 하려다가 저도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해서 양극재 관련해서 하도 복잡해져 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 기업만 파다 보면 뭐 그 기업은 다 하는 것 같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실적 자료들하고 이전에 했던 자료들하고 정리를 해서 뭐 경쟁 우위라기보다 이 정도 수준이다, 다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정도 뭐 상황이다 라는 거 무슨 결론을 낸다기보다 양극재 산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자 정도까지만 좀 내용이 쉽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큰 흐름은 제가 제 판단입니다. 자, ESS가 판매가 증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 양극재는 이 글로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LFP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미드니켈입니다. 하이니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쓰지만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냐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따지면 LFP가 1입니다. CATA 때문에 테슬라 메가팩도 지금 LFP거든요. 이런 방향이 있다. 향후에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46파이 원통용 판매 증가의 양극재는 현재 하이니켈이에요. 지금은 테슬라 때문에. 근데 향후에는 다 쓰일 것 같아요. 모든 유형 46파이에는, 원통용에는. 특히 46파이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가 전기차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 양극재는 LFP, 미드니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LFP와 미드니켈의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전기차, 당연히 양극재는 이건 니켈 90% 이상입니다. 이건 80%가 아니고요, 90% 이상이다. 90% 시대가 왔다라는 거, 이런 이제 특징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단결정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단결정이 얼마나 쓰일까? 침투율로 봤습니다. 뭐 딱 안 나오는데, 대략 전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금은 20% 정도일 걸로 보여요. 이게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데, 단결정 캐파 감소 효과. 이제 LNF 오늘 그 내용도 보고 저도 단결정 어떻게 만드나. 이게 이제 일반 소송 온도가 뭐 정확하게 뭐는 1500도라고 하면 한 100도 이상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소송을 한 번 더 한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결정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양극재업은 캐파가 소송 캐파로 정해지는데, 그게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캐파가 줄어들죠. 그래서 캐파가, 단결정이 늘어나면 캐파 감소 효과가 생긴다. LNF는 25% 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결정 캐파가 100이면 단결정을 하면 75로 감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수치가 약간 뭐 20에서 30% 사이인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LNF 내용을 보면 캐파 향상 조치도 있다. 원래 이제 그 양극재업이 캐파, 소송 캐파 상향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캐파가 100이었는데 투자 없이 뭐 부분 투자하면서 큰 투자 없이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10에서 20%씩 올려집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단결정 캐파 때문에 내려갔지만 생산성 향상 조치로 보완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결정을 하면 다결정보다는 무조건 캐파 감소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이 증가하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다결정보다 단결정 양극재가 비싸다. 배씩 뭐 2배씩 비싸지는 않겠죠. 한 20%, 30%, 많으면 50%까지. 그러니까 단결정이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 근데 뭐 소립경, 대립경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양극재를 따져서 지금 현재 단결정 침투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요 내용을 보면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자, LG화학 내용을 보면 단결정 2, 다결정 8, 향후 단결정 100% 목표다. 이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결정 아직 뭐 여기 단결정 2가 코스모신 소재 소리경 2를 이야기하는 거죠. LG화학은 단결정 기술이 현재로는 없다. 향후 단결정 100%가 되면 이거는 LG화학이 단결정을 한 것이다. 개발한 거, 양산하는 거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포스코 푸초엠은 니켈 86%, 이 얼티멈이죠. 단결정을 제조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에 보면 광양, NCA, 여기 스텔란티스 향이죠. 그래서 이게 니켈 함량이, NCA도 니켈 함량이 있는데 88%이냐 91%냐 조금 이게 헷갈리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 SDI P6 스텔란티스 향 미국 향의 양극재 공급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러 군데 좀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스텔란티스의 삼성 SDI P6는 NCA 91%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91%인가? 88% 시작하는 게,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삼성 SDI 사양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91%여야 되는 거죠. 여기도 단결정입니다. 단결정 이게 100%가 아니고, 이 뒤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사례로 보면 10%, 그러니까 전체 91%, NCA 91%짜리의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100이라고 보면 단결정을 10%냐 20%냐 30%냐 이렇게 썩는다라는 거죠. 그게 함량이 자꾸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니켈 90% 이상 NCMA 단결정, NCMA 및 단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결정, 단결정. 이 얼티멈 셀즈에도 섞여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90%짜리 NCMA는 25년 양상 목표다. 46,000톤. 지금 생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LNF는 니켈 함량 90% 이상의 단결정 양극재를 제조 중이다. 여기도 보면 단결정 10%로 썼고, 나머지 이게, 그러니까 단결정 100%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그 가격도 비싸지고 썩는다는 겁니다. 지금 10% 수준이다는 거죠. 주 함량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거는 양극재 업체가 높이는 게 아니고요. 셀 업체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결정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썩는 게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향후에는 100% 단결정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잘 만들면. 하이 니켈 단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95%, 90% 이상 이게 주력이 됩니다. 하이 니켈에서. 또 에코프로 BM 사례도 보면 여기 삼성 SDI NCA용 88%, P5, P6 91%라고 했죠. 단결정 양극재 생산 중이다. 여기는 23년 단결정은 30% 브랜딩한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지금 30%까지 올라온 걸로 보여요. 삼성 SDI한테 납품할 때. 매출도 보면 NCA 매출의 12%가 단결정에 3분기에 30%면 단결정이 20몇 %, 그러니까 금액이 더 비싸니까
실제 30% 블렌딩 해야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결정화 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단결정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켈 기술. 하이니켈은 86짜리가 있고, 90짜리, 91짜리, 95짜리까지 보겠습니다. 80짜리는 이제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86은 이제 포스코 퓨처에 GM짜리, GM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거죠. 86. 삼성 SDI P5향. 요런 게, 요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현황 정도입니다. 현황 정도고. 여기에서 이제 단결정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니켈 90%,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NCA 90 단결정도 가능하다. SK온에 에코프로 BM 납품하는 건 NCA 90이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최근에 지금 이 진행 중인 부분인데, 이게 90% 이상이라는데 정확한 수치를 뭐 안 나와 있어요. 뭐 91, 92, 삼성 SDI 91, NCA용. 그죠? 근데 여기 NCA 91이 포스코 퓨처인 P6 스텔란티스의 91인지. 스텔란티스에 납품하는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은 맞는 듯한데, 에코프로 BM의 P6 납품은 맞는데 스텔란티스 향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P6,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P6, NCA 91을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P6가 스텔란티스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91%까지 올라왔죠. LG화학은 니켈 80%가 주력이고, 여기에 이제 다결정이고, 단결정은 코스모 신세적을 가져와서 브랜딩했고, 니켈 90% 이상 제품은 24년 양산 계획인데, LG화학이 니켈 90% 이상 제품의 양산 계획이 되고 있나?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24년 내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게 니켈 95% LNF죠. 양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양산이라는 거는 셀 기업의 양산이 되어야 됩니다. 양극재 기업이 아무리 개발해도 써지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인지 양산인지. 양극재의 양산은 셀 기업의 양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객이 테스트 중이다, 아직. 납품 일정이 이제 하반기에 지금 뭐 올해 내로 예정인데, 이게 테슬라로 하는 건지 직납인지. 그러니까 테슬라 직납이면 건식 전극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LG엔솔에 간다고 그러면 건식 전극하고는 상관이 없고, LG엔솔은 전극인지 테슬라 직납인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LNF 니켈 95%짜리가 있고, 단결정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LNF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니켈. 미드니켈은 이제 고전압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애매한 부분이, 왜 애매하냐면 개발 과정에 있고 고객이 테스트 중인 상황이에요. 여기도 보면 LNF 523 이거는 그냥 미드니켈입니다. 고전압이 아니고 ESS 향이 감소하고 있다. LNF, 그러니까 그 고전압이 아니든 간에 지금 미드니켈은 LFP에게 가장 세게 맞아서 이 물량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LNF도 이 물량 때문에 재고 관련된 문제가 된 거예요. 하이니켈도 좀 영향이 있지만 이 미드니켈이 더 영향을 줬는데, 이 미드니켈이 LFP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망간을 넣어야 되는 거죠. 단결정도 하고. 여기 보면 저가형은 MX와 코발트를 줄인 거하고 미드니켈 단결정까지 하는 요거가 있는데, 이게 경쟁도 치열하다. 모든 양극재 업체들에서 경쟁이 있다는 거죠. 이 중국 업체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영상에 좀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경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중국 업체들도 LFP 양극재 만들어서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LFP도 이제 그 첨가제 넣어서 LFP 수명하고 용량을 지금 늘리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원계 미드니켈, NCM도 미드니켈이라고 해서 단결정하고 망간을 넣는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원통형 적용도 늘어난다. 요 이야기였습니다. 그 원통형 전용 양재가 있나? 이런 거는 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이슈가 LNF가 요번에 좀 더 많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뭐 특별히 내용이 줄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드니켈 스펙 확정이 임박했다. LNF가 보기에는 일부 규격 출하량이 크다. 이러면 이런 상황이면 보통 보면 이 규격으로 보통 확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경험치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미드니켈 스펙이 어떤 것이냐, 망간이 함량이 얼마냐, 니켈 함량이 얼마냐. 지금 한국은 이 니켈 5보다는 6으로 60%짜리 그리고 망간 함량을 30%까지 가는 이게 목표인데 그 LG 엔솔의 613이죠. 이 확정 임박했다. 이걸 LNF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요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포스코 퓨전 N65 요것도 보면 미드니켈이죠. 근데 이거는 고전압 아닙니다. 요게 포드, 혼다 코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뭐 하여튼 공급 중인데 ESS용은 좋지가 않다. LFP로 변경되니까 그 L65 추가 물량 어려울 거 이걸 넘기려고 하면 고전압으로 넘어가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또 에코프로 BM도 ESS 항인데 이게 단결정이다 라는 거. 코스모 신소대 보면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얘기한 소립경 단결정이 있고 삼성 SDIM 미드니켈 ESS, SK 온향 MMX 요게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다. 아직 완료되진 않았겠죠. 계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미드니켈은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엔 고전압입니다. 근데 고전압 수주가 아직 안 나왔죠. 자, 하여튼 요렇게 되어 있고 캐파 부분은 뭐 특별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요 아까 부분에 이제 단결정 넘어가면 캐파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 최근에 보면 이 모로코 공장, 뭐 인도네시아 공장들도 좀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딱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나오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LNF 17만 톤, 에코프로 BM이 27년 71만 톤인데 낮아질 것으로 본다. 11월 8일날 공개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캐파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면 26년 31만 톤 이렇게 조정이 되었죠. 여기 에코프로 BM 보면 이 71만 톤, 31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한 50만 톤대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지금 캠9인가가 2년 그 연기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LNF가 양극 개발 경쟁력 이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설계 역량, 전구체 기술, 소성 기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과 양산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LNF의 기술이 있다. 뭐 요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타 3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설계 역량, 소성 기술 요게 소성 기술에는 보면 단결정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전구체 기술은 전구체를 실제 설계를 했느냐, 생산한 적이 있느냐. 이 설계 역량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전구체 기술과 소성 기술, 요게 대한 그 기술적인 차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 이후에 양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게 넘어가려면 전구체 기술, 소성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결정 소송 기술인데 단결정 그 이후에 또 다른 기술 소송 기술이 나올 수 있고요. 자, 하여튼 양극재 그 기술 관련해서 일단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뭐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추가의 자료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완해서 향후 영상 만들 때라든지 제가 자료 정리할 때라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